네, 3월 8일부터 3월 12일 1학년 수학 온라인 클래스 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5페이지 문제 4번까지 풀었나요? 오늘은 1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똑같이 합시다. 노트 펴고 책 펴고 노트 준비해서 단원명부터 적겠습니다. 1단원 다항식 중단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 공2죠.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첫 주 온라인 클래스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 주에는 요거 노트 정리한 거를 가지고 학교에 오시면 되겠죠. 꼭 해오셔야 됩니다. 안 해오시면 내 앞에 써야 되니까 상당히 피곤해, 서로 상당히 피곤해질 테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꼭 써오시길 바라고요. 보자. 지난 시간 또 복습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익숙하죠? 복습하는 거. 얘기했죠? 나중에는 5분짜리 최대 5분에서 10분 정도 복습 발표 시킬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할지는 뭐 본인들이 좀 구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곱셈 공식 배웠어요. 곱셈 공식. 총 10개 배웠는데 중학교 때 거 5개는 빼고요. 고등학교 때 거 5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였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런 거 했고요. 두 번째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고 마이너스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 총 5가지 했는데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가능하면 입으로 집에서 혼자라고 해도 이렇게 웅얼웅얼 하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잘 외워지거든요. 불러보면 어떻게 되냐? A제곱 B제곱, C제곱 각각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개씩 곱해서 2배 2AB, 2BC, 2CA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식이었고요. 예, 플러스부터 써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부터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A가 한 개 줄어들고 B가 한 개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3AB의 제곱, A가 한 개 줄어들고 B가 한 개 늘어나고 마지막 B 세제곱 이렇게 됐었죠. 근데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디가? 여기 두 번째랑 마지막 퐁당퐁당이에요. 하나는 뿔마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였었고요. 세 번째는 이 곱셈 공식의 결과보다는 이 곱셈 공식 모양 자체를 잘 기억해놔야 되죠.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2개 거 곱해서 플러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식이었는데 결과는 간단하죠. A 세제곱 B 세제곱인데 앞에가 플러스면 플러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두 개의 부호가 반대. 얘의 부호는 첫 번째 거랑 같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암기.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이 이외에 문제집에서 나오는 추가적으로 더 길고 복잡한 곱셈 공식까지는 안 외우셔도 수능 보는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변형 조금해서 응용 변형되는 공식들은 나올 수 있으니 그 정도의 그 원리는 이해해 두시라. 그 원리를 가지고 했던 게 요 밑에 쓰는 변형이었죠. 변형 공식들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있었냐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변형. 어떻게 변형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얘를 비교해서 변형하는 방식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는 2AB가 있고 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빼기 2AB 해주면 되는 거죠. 얘도 한 번에 써보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 어떻게 해주면? 플러스 2AB 해주면 똑같아지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 이런 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사실 위에 거랑 똑같은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뭘 빼면 2를 빼면 된다. 이런 거 하나.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는 어떻게 2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썼는데 많이 쓰는 건 요거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거 만드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였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인데 얘 플러스가 막 이것저것 많으니까 이걸 빼줘야 맞춰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반대로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고 얘가 뭐가 반대로 플러스로 바뀌면 된다. 요거는 이제 문제도 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요 정도의 곱셈 공식을 꼭 암기해 두셔야 한다. 너희들이 학교에 나왔으면 될 때까지 전부 다 계속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 너희들 나왔을 때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꼭 기억해야 되고 꼭 외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내용 가겠습니다. 오늘은 나눗셈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7번째 내용이에요. 이번 단어는 좀 내용이 많죠.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한 번씩 사라지는 이유는 녹화가 잘 되고 있나? 핸드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막 전화 문자 오기도 하고 그럼 갑자기 녹화 끊어지고 막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봅시다. 다항식의 나눗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다항식의 덧셈 배웠어요. 뺄셈문과 대셈을 일정이니까 뺄셈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한 게 곱셈 배웠어요. 곱셈이라고 해서 곱셈 공식, 곱셈은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라고 해갖고 또 한 뭉탱이를 만들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곱셈 공식까지도요. 우리가 좀 그래도 기존에 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졌네. 이럴 수 있는데요. 나눗셈은 정말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도 나눗셈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막 9 나누기 3 이렇게 하듯이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식도 나누기가 가능하구나 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 나누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나누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으로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지금이야 좀 암산이 가능하고 분수도 쓰고 하지만 5 나누기 2 이걸 처음 한다고 할 때 쓰지 말고 5 나누기 2라는 걸 처음 한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5라는 수를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랑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죠. 어떻게? 2 곱하기 2 그래서 여기다 4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얘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면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점점점 해서 나머지 1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억납니까? 그랑 똑같이 할 거예요. 다항식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라는 애를 나누기 얼마로? x 플러스 1로 나누겠습니다. x 플러스 1.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2를 숫자가 너무 작나? 3이라고 해보면 3 나누기 2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얼마 돼요? 6으로 해서 4가 이게 3보다 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요거에 근접하게 이게 이쪽 숫자가 이 나누는 수보다 더 작아지게끔 만들어줬던 거 기억납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여기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얘를 하나씩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x랑 그냥 방법적인 걸 설명할게요. x랑 6x를 똑같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x 제곱이 되죠? 6x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6x를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여기 밑에다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6x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6x 제곱 플러스 6x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5하고 4를 뺐죠. 기억나요?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를 위에서 아래 거를 빼야 돼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하기 아니에요. 빼기예요. 여기서 여기 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없어지고 8x에서 6x 빼면 2x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플러스 5. 정확하게 따지면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요. 이해돼요? 이 하얀색 통째로 해서 빨간색 통째로 빼는 거니까
2x가 남고 5는 아무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될 때까지. 더 이상 나눌 게 없을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x 플러스 1하고, 그러니까 요거 x하고 2x랑 맞추려면 얼마 곱하면 되죠? 2를 곱하면 되죠. 2. 그러니까 여기다 2 해주고 이거 곱했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2가 되죠. 또 뺍니다. 얼마 되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얼마 남아요? 3. x 플러스 1하고 3하고 더 이렇게 여기다 곱해가지고 얘를 없앨 방법은 없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식을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기억나죠? 몫이 얼마가 되냐? 이게 몫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몫은 6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 여기 있는 숫자 3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우리가 이전에 이런 개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긴 해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약간의 이제 방향에 대한 그냥 감은 오죠. 이해되나요? 몇 번 연습만 하면 돼요. 몇 번 연습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 밑에다 이어서 써보시면 a라는 식을요. b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목은 보통 q로 표기를 합니다. b라는 식하고 q라는 식의 곱하고 나머지, 보통 나머지를 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런 형태의 식을 많이 쓸 건데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옛날에는 어떤 말을 썼냐면 피제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b를 제수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수 뭐냐? 제가 이제 그 덜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외한다, 뭐 제거한다 이런 말 쓰죠.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누는 수예요. 얘가 앞에 있는 애를 뒤에 애가 쪼개버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5를 2로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2로 쪼갰더니 두 덩어리가 있고 1이 더 들어가면 5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제수에다가 이 목만큼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요 놈이 된다. 제수는 P가 뭐예요? 우리가 피해자란 말 쓰죠. 당한 사람. 그러니까 얘는 제수에게 당한 애. 그러니까 나누어짐을 당한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누어짐을 당한 애는 이 제수한테 요만큼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가 R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Q는 말 그대로 몫이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로 쌤들 영어 잘 못해요. quotient 뭐 이 단어의 얘 몫이라는 뜻이에요. 몫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R은 리마인드 뭐 이런 얘기 하죠. 남아 있는 애. 그래서 리마인 더 애. 그 나머지의 대표 그 첫 글자를 따서 R이라고 씁니다. 됐나요? 여기서 근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R의 차수가 있어요. 차수 뭔지 기억나죠? 문자의 가장 높은 그 위에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그 숫자 중에 제일 큰 거가 차수인데 이 R의 차수랑 우리가 B의 차수를 비교해요. R, B 하니까 헷갈리죠? 뭐냐면 R이 얘예요. R이 요 남아있는 애. B가 뭐냐면 나누는 애. 얘랑 얘를 비교해요. 뭐를? 차수를. 그럼 비교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커야 되냐? B가 더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이렇게 했었죠. 10 나누기 3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몫을 2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4가 남았어요. 그럼 이거 나머지 됐다고 하나요? 나머지를 4라고 하나요? 그러진 않죠. 왜요? 4는 3으로 더 쪼갤 수 있어요. 4는 3보다 크잖아요. 큰 수잖아요. 그럼 얘는 더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4가 나머지가 아니고 얘가 3보다 작아지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누는 애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머지는요, 나누는 애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그 다항식에서 작아야 된다는 개념은 차수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차니까 얘는 1차보다 작은 상수항이 돼야 돼요. 얘가 2차면 얘는 1차여야 된다는 아니고 1차거나 상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3차면 2차거나 1차거나 상수거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나중에 중요해져요. R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는 B, 제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또 한 가지.
R이 0이면 R이 뭐죠? 나머지가 0이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 4라고 하면 이게 나머지가 0이면 이거 뭐라 그러죠? 나누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애.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 밑에 연습해 봅시다. 16페이지 문제 5번. 페이지 16페이지 문제 5번. 얘 지금 노트에 풀어보세요. 16페이지 문제 5번 지금 노트에 풀어보세요. 쌤 또 지우고 올게요. 네, 16페이지 문제 5번. 시간 좀 걸리죠? 풀어보세요. 풀이 공간이 밑으로 쭉 써질 테니까 제발 막 그 조그만한 데다 막 따닥따닥 붙여서 쓰려고 하지 말고요. 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공간 차지하면서 문제풀이 하세요. 수업 때 얘기하면 좋지만 잠깐 얘기하면 풀이하는 공간, 그러니까 여백이 적으면요. 연습장 내가 쓰라고 얘기했죠. 풀이하는 여백이 적으면 너희들의 생각의 틀도 좁아져요. 되게 초조해지거든요. 공간이 적으면. 그러면 너희들도 그 풀이를 그 안에 이렇게 막 애써 하려고 하다가 실수도 늘어나고 생각의 확장도 훨씬 줄어들어요. 생각의 확장도.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 이제 하는 교실이 되게 규격화돼 있잖아요. 근데 쌤도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이 천장 높이가 한 1.5배만 늘어나도 너희들의 창의력이 훨씬 많이 늘어난대요. 실제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공간이 여유롭고 공간이 창의적이면 훨씬 더 너희들이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생각도 훨씬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연습장이나 노트 쓸 때 이 쬐깐한 공간, 끝자투리 공간을 막 쓰려고 좀 애쓰지 마세요. 여유 있게 쓰시면서 공부를 해야 너희들이 학습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 보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또 얘기하지만 멈춰놓고 보세요. 멈춰놓고 다 풀고 오세요. 처음이니까 그래도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풀이 써보면 방금 했던 대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몫에다 이거 맞춰줘야 되니까 x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요? 3x 제곱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걸 빼면 없어지고 얘는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얘 또 나누면 빼기니까 4x 됩니다. 플러스 1 또 얼마? 4로 하면 4x 마이너스 4 빼면 5죠. 5 이렇게 5. 답 어떻게 쓰면 돼요? 몫하고 나머지만 쓰면 된다 그랬죠. q라고 쓸게요. q는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나머지 r은 5가 되겠네요. 답 됐습니까? 맞죠?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4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나누기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죠. 봅시다. 얘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왜? 여기 보면요 몇 차죠? 4차. 몇 차죠? 2차. 뭐가 빠져 있어요? 3차가 빠져 있어요. 3차. 뭐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 할 때는 3차 있든 없든 별로 상관없는데요. 나누기 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나누기. 풀이를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가 항상 3차, 2차, 3차, 1차, 2차, 1차 이렇게 순서대로 써지잖아요. 우리가 3차에서 2차를 뺄 수 있어요? 2차에서 3차를 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위아래의 칸에는 차수가 맞게 써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4x 4제곱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3차가 와야 돼요. 근데 없으니까 이때는 꼭 그 칸을 한 칸 띄고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3차
0이고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있고 얘를 얼마로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마이너스 4x 4제곱이랑 2x랑 맞추려면 마이너스 2x 제곱을 곱하면 되죠.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4x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맞춰주셔야 돼요. 2차에서 3차를 뺄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지면 얘는 빼기 할 게 없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자꾸 수업할 때마다 종이 치네요. 3 빼기 6이니까 플러스 9인가요? 9x 제곱 뒤에 또 x 마이너스 6 쭉 쓰고요. 그 다음에 3차니까 이번에는 그냥 x만 곱해주면 되나요?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고 빼면 없어지고 8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마지막 플러스 4인가요? 4를 하면 8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을 쓰면 q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도 이거 두 문제 별것도 아닌 두 줄짜리 문제 푸는데 풀이 과정 이렇게 길게 썼어요. 너희들도 당연히 공간 충분히 여유 있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 좀 유치하고 초등학교 같은 막 이렇게 단순 반복이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빠르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빨리 안 풀린다고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시간 투자해서 푸세요. 알겠죠? 이거 푸니까 공간이 없어서 또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어서 16페이지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예제 3번. 밑에는 문제나 문제풀이 쭉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두 다항식 A는 4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고요. B는 2x-1에 대해서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목 Q와 나머지 R을 구하고 A는 BQ 플러스 R의 꼴로 나타내시오. 아까 얘기했던 A는 BQ 플러스 R 꼴 요거를 좀 한번 해보라는 문제네요. 뭐 똑같네요. 똑같이 나누기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그 모양 A는 BQ 플러스 R 꼴 그 모양만 한번 정리해보는 것까지 추가되어 있는 문제네요. 한번 해봅시다. A는 4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B는 2x-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건 A는 BQ 플러스 R꼴. A가 뭐라고 그랬죠? 나누어짐을 당하는 수, P 제수. B는 제수, Q는 목, R은 나머지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면 똑같이 4x 세제곱, 제곱이 없네요. 한 칸 띄고 플러스 5x 플러스 1을 나누기 2x-1로 나눴습니다. 몇 번 했으니까 빠르게 합시다. 2x 제곱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면 2x 제곱이고 그대로 내려오면 5x 플러스 1이고 얘는 x면 되나요?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x고요. 빼면 6x 플러스 1이면 되고 그 다음에 3인가요? 6x 마이너스 3이니까 4네요. 나머지 4 했던 거니까 하면 그러면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얘가 몫이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거 굳이 따로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얘는 목, 얘는 나머지 이렇게 쓰면 되고 답은 A는 BQ 플러스 R, A가 나눠지는 수 4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는 건 BQ 얘랑 곱하고 더하기 얘잖아요. 이해되죠? 얘랑 곱하고 더하기 얘. 근데 보통 B부터 쓰니까 2x-1 곱하기 목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더하기 나머지 4 이렇게 쓰는 거죠. A는 B, Q 플러스 R의 꼴. 이해됩니까? A는 BQ 플러스 R, A는 BQ 플러스 R 많이 사용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16페이지 문제 6번 한번 직접 노트에 풀어봅시다. 페이지 16페이지 문제 6번 노트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강의는 보통 30분 내외가 뭐 길어야 뭐 30 몇 분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시간에는 너희들이 문제 풀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제발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언제 그런 걸 했어요, 하나도 안 풀었어요, 뭐 이러지 말고 풀고 오세요. 푼 친구들은 여기 보시고 멈춰놓고, 안 푼 친구들은 멈춰놓고 다시 푸시고, 다 풀고 클릭해서 보시고요. 봅시다. 똑같은 과정이니까 빠르게 풀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2x 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빼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면 10x 플러스 1, 그 다음에 10x 마이너스 20이니까 빼면 21, 나머지는 21. 나머지 맞죠? 답 쓰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4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플러스 2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도 풀면 얘는 세제곱 바로 뒤에 상수항이라 칸을 많이 띄어있는 3x 세제곱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돼야 되죠. 2차, 1차 상수항.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다가 3x 하면 되나요? 그래서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맞춰져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하면 12x 마이너스 10인가요? 더 나눠지나요? 아까 얘기했죠? 2차예요.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1차 상수. 꼭 상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로 떨어졌지만 얘는 2차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1차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상수일 수도 있고요. 이해되죠? 얘는 나머지가 12x-10, 얘가 제수가 2차, 나누는 애가 2차, 나머지는 1차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들리죠? 이제 답만 쓰면 되니까 답 쓰면 이렇게 되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 플러스 12x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맞죠? 아, 애매하게 끝났네. 깔끔하게, 오늘은 좀 짧긴 한데 깔끔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 뒤에 보면 18페이지부터 중단은 마무리 나오거든요. 이거 다 시험 예상 문제예요. 시험 예상 문제니까 집에 가서 잘 공부하세요. 문제풀이는 학교 나와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려면 어차피 집에서 풀어야겠네. 이거 숙제 페이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총 14문제 있네요. 14문제 중단어 마무리하기. 이거는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노트 검사할 거거든요. 이 노트 검사할 때 이 내용이 숙제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검사할 때 이게 있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나오면 발표 시킬게요. 발표자 정해주고 발표 시키도록 할 테니까 오늘부터 주말 이용해가지고 오늘 보통 목금의 수업을 듣겠죠. 4차시니까 오늘부터 주말을 쭉 이용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학교 올 때까지 이 문제 다 노트에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학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주 온라인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등교해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온라인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상황을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 막 되게 낙관적이진 않네요. 그래서 또 온라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다음 주에 이제 학교 나와서 이제 담임쌤이랑 또 선생님들한테 안내 받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첫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등교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